아이들과 함께 떠난 2025년 여름날 홍콩 여행기를 준비했습니다. 홍콩 여행의 추천 시기는 여름이 아닙니다. 너무 덥고 비도 자주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홍콩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디즈니랜드와 홍콩 시내, 마카오 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비행시간도 3시간 45분, 한국과 1시간 밖에 차이가 안 나서 휴양지가 아닌 곳 중엔 꽤 갈만한 곳이죠. 그래서 방학 기념으로 아이 친구들과 함께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이번 여행은 아이들 위주의 여행이고요. 쇼핑이나 카지노, 사진 찍기 위한 핫플 방문은 없습니다. 대신 아이와 함께 홍콩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준비사항입니다. 항공권, 숙소, 교통편부터 살펴볼게요. 저희는 에어프레미아로 다녀왔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출발해서 첫날 오후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었고요. 이번 여행의 큰 그림이 공항과 디즈니랜드가 있는 란타우섬에서 2박, 침사추이에서 2박을 하며 당일치기로 마카오를 다녀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란타우섬에서는 오베르주 디스커버리 베이에서 지냈는데요. 디즈니랜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점, 야외 수영장이 있고 해변에서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숙소의 큰 장점입니다. 침사추이에서는 침사추이역에 위치한 더 솔즈베리 YMCA 오브 홍콩에서 지냈습니다. 위치면에서 굉장히 만족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티머니와 비슷한 교통카드가 바로 옥토퍼스 카드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편의점, 음식점에서 결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홍콩공항에서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각각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우버 이용을 더 많이 계획했고 실제로도 우버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미리 우버 앱 다운받아 놓고 각종 프로모션 코드 입력해 놓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홍콩과 마카오 커버가 가능한 이심과 트래블 월렛 카드, 여행자 보험을 준비했고요. 참고로 홍콩은 따로 입국 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티켓은 구매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서 클룩, 마이리얼 트립, 게이게이데이 등에서 준비했는데요. 디즈니랜드 입장권과 프리미어 액세스, 피크트램 왕복권, 홍콩과 마카오 왕복 페리 티켓, 마카오의 하우스 오브 댄싱쇼 티켓은 사전 구매했습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4박 5일 홍콩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정입니다. 란타우섬에서 타이팍비치를 즐기며 가볍게 시작해봅니다. 새벽 5시 반 공항철도 첫 차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아침 시간이라 진짜 여유로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항공권에 힘 좀 줘서 에어프레미아 와이드 프리미엄을 이용했습니다. 덕분에 영상 한 편 보고 기내식도 먹고 푹 잔 뒤에 홍콩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 후 이런 종이를 주는데요. 여행 마칠 때까지 잘 가지고 있으세요. 홍콩공항 도착해서 옥토퍼스 카드 수령과 ATM에서 현금 출금을 했습니다. 어른용은 클룩으로 미리 예매 후 공항에서 수령했는데 A13 카운터로 가면 됩니다. 그 옆에 현장 구매할 수 있는 카운터가 있고 어린이용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옥토퍼스 카드 구매와 수령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의상 홍콩공항에서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A와 B 출구 사이 HSBC ATM에서 홍콩 달러를 출금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블 월렛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캐시 위드드로얼 누르고 커런트 누르고 출금액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 우버를 부를 건데요. 우버가 금방 잡히기 때문에 탑승 장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카파크 1 표지판을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갑니다. 나와서 왼편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파란 번호판들이 달린 승강장이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큰 차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4명과 캐리어 2-3개 정도가 수용 가능한 일반 택시가 주로 잡힙니다. 저는 프로모션가로 매우 저렴하게 숙소까지 이용했어요. 공항에서 20분 정도 걸려 도착한 오베르주 디스커버리 베이입니다. 커넥팅 룸은 없지만 같은 층에 방 배정해줬고요. 로비층에 조식당과 생필품 자판기 등이 있습니다. DB 노스 플라저가 진짜 옆에 붙어 있어서 수시로 편의점과 마트, 식당, 해변가 산책이 가능했고요. 싱글 침대가 2개, 욕조 없는 화장실이라 더 편했어요. 물은 캔으로 제공되고 칫솔 치약 빼고는 다 준비되어 있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곳입니다. 평일이라 얼리 체크인이 돼서요. 저흰 후다닥 짐만 넣어놓고 근처 타이팍비치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구웨이 버스를 타고 DB 플라자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DB 플라자를 통해 비치로 나갈 수 있고요. 비록 가평 바지가 연상되는 바다였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놀더라고요. 대형 놀이터도 있고 플라자 안에 음식점도 있으니 오랫동안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 샤워실과 탈의실도 있고요. 준비물은 가능하다면 파라솔과 돗자리, 아쿠아 슈즈, 물놀이 용품, 타올입니다. 호텔로 돌아갈 때는 올 때 내려줬던 버스 정류장에 가장 해변가 대기줄에 서시면 되고 9번이나 4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대로 호텔 수영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베르주 수영장은 바다뷰의 야외 수영장입니다. 호텔 2층에 위치해 있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영장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번 여행 동안 가장 좋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영장 정비 시간이 있어서 덕분에 저녁 먹으러 숙소 앞 플라자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맛도 있고 양도 많고 친절했던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맞은편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장보기 좋았는데요. 저희는 조식 뷔페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 다음날 아침 식사용 음식들을 좀 샀고요. 디즈니랜드에 가져갈 간식들도 여기서 샀습니다. 초밥, 빵, 과일, 기념품까지 없는 게 없던 대형마트였어요. 내일은 대망의 디즈니랜드 일정이니 오늘을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둘째 날은 하루 종일 디즈니랜드에서 보내는 일정입니다. 디즈니랜드 가기 전 디즈니랜드 앱과 입장권 바우처, 간단한 스낵과 얼음물 등을 준비합니다. 저희는 클룹에서 입장권과 프리미어 액세스를 사전 구매했습니다. 입장권 바우처는 입장할 때 한 번, 프리미어 액세스는 이용해서 탈 때마다 보여주면 됩니다. 프리미어 액세스는 놀이기구 우선 입장권인데요. 저희는 놀이기구 3개의 지정 티켓을 구매했고 성수기에 놀이기구를 즐겨 타는 아이와 함께라면 추천합니다. 접이식 의자, 음식, 물총 등은 금지 물품이니 확인하시고요. 홍콩 디즈니랜드 동선은 겨울왕국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저희도 분명 그렇게 계획하고 들어갔으나 더위와 인파의 발길 닿는 대로 다녔습니다. 이동 시 대기시간, 어트랙션 설명, 지도 등을 디즈니랜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이 정도로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숙소인 오베르주에서 디즈니랜드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오전 9시와 10시에 호텔 정문에서 출발하는데 전날 미리 시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버스들이 오가는 공터에 내려주면 사람들을 따라 쭉 걸어가세요. 입구가 바로 보입니다. 미키마우스 분수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면 진검사를 위한 대기줄이 보이고요. 진검사 후에 입장권을 찍고 들어갑니다. 디즈니랜드 일정 통틀어서 여기서 제일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손선풍기, 얼음물, 물수건 등은 진짜 소중했어요. 어찌됐든 들어가서 보이는 디즈니성에 금방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바로 오른편에 보이는 투모로우랜드로 갔습니다. 탑승열차 타고 레이저 총 쏘는 앤트맨과 3D 아이언맨 체험을 연달아 하니 시원한 에어컨 덕분에 살 것 같더라고요. 두 어트랙션 모두 재밌어서 나중에 두어 번 더 탔어요. 이제 좀 기다릴 수 있겠다 싶어 하이퍼스페이스 마운틴 대기줄에 섰습니다. 가져온 과자를 먹으며 친구들과 기다리니 30분 정도야 가뿐했어요. 생각보다 스릴 있던 롤러코스터였는데 우주를 배경으로 신나게 달리던 중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멈췄답니다. 잠시 운행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던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한 번 더 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생각보다 무서웠는지 저희 딸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했지만요. 다음으로 간 곳은 홍콩 디즈니랜드에만 있다는 겨울왕국존입니다. 아렌델 왕국을 정말 잘 재현해놨어요. 분수를 중심으로 마을 느낌을 잘 살렸더라고요. 분수대 옆에 울라프 아이스크림을 기념으로 먹어봤습니다. 우유맛 소프트 아이스크림인데 귀여워서 어떻게 먹나 하면서 다들 야금야금 잘 먹었습니다. 배를 타고 겨울왕국 스토리를 따라 감상하는 에버 애프터도 재밌었고요. 동심이 몽글거리던 어트랙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플레이하우스 인 더 우드에서 간단한 공연을 봤는데 미취아가 동에게 추천할 만한 퀄리티였습니다. 아쉽지만 저흰 토이스토리 구역은 그냥 지나가며 봤어요. 프리미어 액세스를 사용하기 위해 런어웨이 광산 열차를 타러 갔는데요. 막상 봤더니 꽤 스릴 있는 놀이기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타는 동안 안 탄 친구들은 물총놀이와 물벼락 맞기 등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를 식사를 하러 리버뷰 카페에 갔습니다. 라이온킹 공연 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움직였는데
이 식당이 공연장 근처에 있습니다. 락사와 고기, 키즈 메뉴 등으로 맛있게 먹었고요.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 식당에는 없어서 커피 대신 시원한 맥주를 사왔지요. 희미해진 정신줄을 그렇게 부여잡고 라이온킹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디즈니랜드의 라이온킹 공연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훌륭한 가창력으로 볼만한 공연이고요. 어느 자리에 앉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연을 즐기시면 됩니다. 원래 20주년 불꽃놀이까지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상당히 지쳐있던지라 전원 만장일치로 숙소로 돌아가서 시원하게 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랴부랴 호텔에 연락해서 디즈니랜드에서 호텔로 가는 저녁 7시 반 셔틀버스를 예약했고요. 아까 내려줬던 버스 탑승장으로 가서 무사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더운 것만 빼면 진짜 하루 종일 놀기 좋은 놀이동산입니다. 선선한 가을에 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호텔로 와서 다들 쓰러질 줄 알았는데 수영장에서 야간 수영을 했어요. 마침 밤 9시경 밤하늘에 드론쇼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디즈니랜드 쪽에서 하는 드론쇼인 것 같았어요. 아픈 사람 없이 즐겁게 다녀온 디즈니랜드. 함께여서 힘든 줄도 모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왔네요. 홍콩 셋째 날은 침사추이로 이동해서 홍콩 시내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침사추이로 가기 위해 호텔 셔틀버스로 역까지 간 뒤 지하철로 가볼까 했는데 셔틀버스를 놓친 관계로 우버로 이동했습니다. 짐 싣고 아이들 챙기기엔 우버가 최고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홍콩의 대표적인 숙소 더솔즈베리 YMCA에 도착했어요. 얼리 체크인은 안 됐지만 로비에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긴 커넥팅룸이 있어서 사전에 요청했는데 저희에게 배정되진 않았고요. 대신 같은 층으로 붙여줬습니다. 체크인 시 디파짓 요청하길래 나중에 편하고자 현금으로 냈습니다. 짐을 맡긴 뒤 가벼운 몸으로 향한 첫 행선지는 홍콩 과학박물관입니다. 숙소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렸고요. 가는 길에 K11몰에서 티모완을 발견한 덕분에 맛있는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티모완은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딤섬 맛집이죠. 현지 음식점도 역시 맛있더라고요. 매장도 넓고 친절했던 곳입니다. 알아본 메뉴와 들어본 메뉴 전부 다 시켰고요. 먹다가 맛있는 건 계속 추가로 주문했어요. 아이들도 잘 먹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배불러서 그런지 모두가 기분 좋게 과학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료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나 과학관이 넓고 이용객이 많아서 어른들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홍콩이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많이 없어서 현지 아이들도 과학관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여러 층으로 테마가 분리되어 있고 직접 체험하는 과학관이었어요. 1시간 정도 알차게 놀았습니다. 꽤나 열심히 놀았길래 잠시 체크인 마무리도 하고 쉬었다 가기 위해 숙소에 들렀습니다. 가는 길에 아까 K11몰에서 헤이티 음료수 하나씩 사서 마셨고요. 시그니처는 포도 슬러시 음료인데 달달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달콤한 한입 마시면서 검색해보니 홍대에도 들어와 있네요. 객실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뷰였는데 하버시티를 품고 있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싱글 침대 2개와 구비 물품이 갖춰진 깨끗한 숙소였어요. 잠시 에너지 충전했으니 이제 홍콩의 상징 피크트램 타러 출발해볼까요? 빅토리아 피크가 있는 센트럴로 넘어가기 위해 먼저 스타페리를 타러 부두로 향했습니다. 스타페리 터미널이 숙소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선착장 안내를 따라 올라가니 꽤 긴 줄이 보였으나 옥토퍼스 카드 소지자들은 마치 지하철 들어가듯이 카드를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0분도 채 안 걸려 도착한 센트럴 부두입니다. 원래는 걸어서 피크트램 탑승장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정류장을 찾아 열심히 헤맸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자면 센트럴 부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22S 정류장에서 22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마을버스 같은 22번 버스였고요. 안내방송이 영 시원치 않아서 구글맵 보면서 갔습니다. 기사님이 트램이라고 외쳐주시긴 했어요. 안내표시 따라가면 건너편에 트램 탑승장이 보입니다. 항상 대기가 많다고 해서 각오는 하고 왔지만 역시나 사람이 많더군요. 사전 예매해온 바우처를 직원에게 보여주니 대기줄 안내를 해줬고요. 대기하면서는 오른쪽에 앉아야 한다는 등 결의에 차 있었지만 순전히 자리는 운입니다. 저희 눈이 좋아서 오른쪽 앞에 앉아서 홍콩 시내의 예쁜 풍경을 보며 올라갔습니다. 피크트램이 예전에 비해 많이 세련돼졌어요. 홍콩에 왔으니 아이들 피크트램 경험은 해주고 싶었는데
트램도 예쁘고 이색적인 경험이라 의미가 있었어요. 하차 후 가볍게 마그넷 기념품을 샀고요. 트램이 움직이는 귀여운 마그넷입니다. 전망대 입장권은 따로 끊지 않아서 바로 출구로 나가 건너편 피크 갤러리아로 갔습니다. 꼭 스카이 전망대가 아니어도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피크 갤러리아 3층 야외 전망대입니다. 홍콩 시내의 야경을 눈에 잘 담은 뒤 저녁 식사하러 간 곳은 피크 갤러리아에 있는 막스누들입니다. 완탕면이 맛있는 곳이에요. 양이 너무 적은 게 흠이지만요. 우리에겐 디저트가 도처에 널려 있으니 커피와 아이스크림으로 여유 있는 시간도 보냈지요. 원래 계획은 서둘러 숙소 쪽으로 돌아가서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보는 거였는데 좀 여유 부리고 싶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슬슬 돌아가려는데 피크트램 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가자 싶어 버스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버스 줄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우버를 불렀는데요. 우버는 버스 승강장 옆 택시 승강장에서 잡으면 됩니다. 수요가 많아서인지 10분 넘게 기다리니 겨우 잡히더라고요. 일반 택시는 부르는 게 값이라 패스했고요. 우버 타고 안전하게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우버로는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숙소에 들어서니 홍콩의 멋진 야경은 우리 방 창문에 담겨 있더라고요. 눈부신 홍콩의 밤을 차분하게 눈에 담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홍콩 넷째 날은 마카오 당일치기입니다. 마카오까지는 페리를 타고 이동할 거고요. 페리터미널이 있는 성안역까지는 숙소에서 지하철로 이동할게요. 나가기 전 준비물 체크해 볼게요. 여권, 페리 탑승권, 홍콩과 한국의 왕복 항공권, 멀미약, 마카오 현금 출금을 위한 트래블 월렛 카드, 옥토퍼스 카드, 우산을 준비합니다. 이날은 새벽부터 내내 비가 많이 왔어요. 홍콩에서는 우비와 우산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채비를 마치고 나와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홍콩에 왔다면 홍콩의 차찬탱은 즐겨봐야겠죠?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유명한 차찬탱 음식점인 마카오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세트 메뉴도 있고 음식 종류가 꽤 다양했는데요. 호불호가 없다는 돼지갈비빵은 역시 맛있었고요. 생각보다 빵이 엄청 커서 아이와 나눠 먹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바로 앞 침사추역에서 성안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홍콩 전철 노선도는 진짜 심플합니다. 케네디타운행의 아일랜드선으로 한번 환승한 뒤 성안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성안역에서 내리면 뒷출구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표지판 따라 페리 탑승장과 티켓 부스가 있는 3층으로 갔어요. 홍콩에서 마카오 가는 페리는 관광청 이벤트로 인당 한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티켓도 사전 예매했고요. 홍콩으로 돌아오는 페리는 클룩 등에서 유료로 예매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인원수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므로 일정을 먼저 짜야겠죠? 해당 바우처를 티켓 부스에서 보여주면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줍니다. 국가 간 이동이므로 당연히 생각보다 꼼꼼하게 출국 심사를 하더라고요. 준비했던 홍콩과 한국 왕복 항공권, 여권을 바우처와 함께 보여줘야 해요. 이미지로 캡처해왔는데 종이 출력물이 출국 심사에는 편해 보였어요. 탑승까지 30분 정도 남았길래 아이들 멀미약을 먹인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커피와 간식거리를 샀습니다. 마카오까지 가는 페리는 빨간색 배인 터보젯과 파란색 배인 코타이젯 두 종류입니다. 홍콩은 터미널이 성안터미널 하나지만 마카오는 터미널이 두 곳입니다. 구시가지와 성당 유적지가 있는 마카오 반도의 마카오 외항터미널은 터보젯을 타야 하고요. 호텔과 카지노가 있는 타이파 지역의 타이파 터미널은 코타이젯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마카오 여행 동선에 맞게 왕복 페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세나도 광장과 성바울 성당을 돌고 오후에는 화려한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워터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 갈 때는 터보젯, 올 때는 코타이젯을 선택했습니다. 터보젯 탑승 장소는 3층의 웨스트 브릿지였어요. 탑승장을 들어가니 탑승구 입구에서 티켓에 좌석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직원분이 알아서 일행 티켓을 모두 달라고 하면서 좌석을 붙여주더라고요. 사전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들었던지라 멀미약 먹고 다 같이 자기로 했어요. 냄새는 괜찮았는데 궂은 날씨 때문에 배가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55분 걸려서 예정대로 마카오에 잘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깝다니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HSBC ATM에서 약간의 마카오 현금을 출금했습니다. 마카오 전체가 관광도시라서 모든 장소를 호텔 셔틀버스로 이동하게 해놨습니다. 해당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무료로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세나도 광장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카오 외항터미널의 호텔 셔틀버스 탑승 장소는요. 버스 정류장 표시를 따라 나와서 지하로 건너야 합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조금 걷다가 다시 올라오면 건너편 탑승장입니다. 세나도 광장 가장 가까이에 내려주는 셔틀버스가 그랜드 리스보아 버스라고 해요. 이걸 타고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원래는 세나도 광장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요. 셔틀버스에서 일행과 함께 즉흥적으로 광장 가는 길에 있는 폴로 공장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쇼핑을 안 했더라고요. 여기서 아이들 옷과 선물용 옷 좀 사려고요. 구글맵에 해피패밀리 호텔을 찍고 가다가 붉은 차양이 있는 노란 건물이 나오면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적당한 규모의 옷가게였어요. 사이즈 찾는 게 일이긴 했지만 재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알차게 쇼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선물을 여기서 다 샀어요. 갑자기 일행들이 진품인지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보던데 직원이 영어를 못해서 진실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세나도 광장 볼 수 있는 걸까요? 점심 먹고 가려고요. 마카오가 포르투갈령이었기 때문에 여기엔 포르투갈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에스카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있고 푸짐한데 정말 천천히 나왔습니다. 레몬조개찜 요리는 꼭 드셔보세요. 식사 후 슬슬 걸어서 세나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공수해온 타일과 건물 색감이 이국적이고 예쁜 곳입니다. 사진이 진짜 잘 나오는 곳인데 비가 와서 몇 장 안 찍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세인트폴 성당인데요. 가는 길에 육포거리도 나오고 성 도미니코 성당도 나옵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언제나 사람이 많은 골목이지만 특히 비가 와서 다들 우산을 쓴 바람에 더 붐빈 날이었어요. 그래도 각자 아이 손잡고 성당 앞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세인트폴 성당은 불에 타서 성당 앞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마카오의 상징물이 되었죠. 내부 관람도 가능해서 둘러봤습니다. 좀 더 체력이 남았다면 몬테요세까지 둘러봤을 거예요.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서 시티 오브 드림 셔틀버스를 타고 타이파로 넘어갈 건데요. 구글맵에 시티 오브 드림 셔틀버스 승차 장소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베네시아 리조트에서 하차해서 구경하려고 했는데 정류장 안내가 잘 들리지 않았고 기사님과의 소통 불가로 종점 같은 곳까지 가버렸지 뭐예요. 시간상 바로 워터쇼를 보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차 장소에서 다시 시티 오브 드림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덕분에 마카오의 화려한 호텔 밀집 지역과 시내 구경은 원없이 했습니다. 시티 오브 드림 호텔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워터쇼 전용 공간이 나오고요. 사전 구매한 바우처를 보여주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구매 당시 하나 투어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팝콘도 팔길래 아이들과 팝콘 먹으면서 쇼 시작하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연기자들이 관객석으로 와서 인트로 공연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쇼가 시작되고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서커스 연기와 무대 장치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 싶어 생각하다가 그냥 이 화려함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디즈니랜드보다 이게 더 재밌었다고 하네요. 저녁 8시로 예약한 페리를 타러 가야 해서 바로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시티 오브 드림 호텔 바로 앞에서 타이파 페리행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야무지게 건너편 분수쇼를 감상하긴 했습니다. 호텔에서 터미널까지는 약 10분 정도면 도착하더라고요. 사전 구매한 바우처가 있으면 1층 탑승구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사서 입장했는데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갈 때는 파란색 코타이젯인데 터보젯보다 크기가 큰 듯해요. 마카오 당일치기는 계획했던 몇 가지를 못했긴 했지만 아이들과 핵심적인 곳은 다녀온 셈입니다.
1박 2일을 한다면 타이파 지역 구시가지와 베네시안 리조트, 마카오 버스 투어, 원팰리스 분수쇼 등을 추가할 것 같네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한 마지막 밤, 아쉬운 여행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유명한 에그타르트 맛집인 베이크하우스가 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은 베이크하우스 에그타르트를 꼭 먹자 해서 오픈런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모여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내반입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져갈 타르트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숙소의 큰 장점이 도보권에 모든 맛집이 있는 건데 저희 많이 누리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이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홍콩공항까지는 헤리티지 1881 건물 앞에서 버스, 지하철과 공항철도 그리고 우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괜찮다면 A25번 버스를 추천합니다. 이날 비가 엄청 쏟아져서 저희는 우버를 불렀고요. 급할 게 없던지라 잡힐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우버 XXL을 불렀어요. 6명 인원과 트렁크까지 완벽하게 실은 뒤 아주 편하게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홍콩공항 D구역이 에어프레미아 카운터였고요. 여유있게 면세점도 둘러보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공항 구경을 했어요. 공항에서 사려고 했던 제니쿠키와 이클립스 포도맛이 공항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기와병가 에그롤만 구입했어요. 제니쿠키를 비롯해서 웬만한 홍콩 기념품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 선물로 생각한 게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클립스 포도맛인데요. 홍콩 시내 편의점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저희 못 사고 들어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하루 더 체류했던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역시 여행의 진리는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살 수 있을 때 사야 하는 것 같아요. 갈 때 기내식은 소불고기였는데 저희 딸은 엄청 맛있었나 봐요. 4박 5일의 홍콩 여행은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여행해준 우리 아이들과 언니 동생들에게 못다한 마음을 전하며 다음 여행은 휴양지로 가기로 해요.